요양보호사 시험 어렵다고요? 10문제 중 6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킥.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관계 회유. 1번 시각적 성희롱, 2번 언어적 성희롱, 3번 육체적 성희롱, 4번 사회적 성희롱, 5번 위계적 성희롱. 정답은 2번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해설입니다. 성희롱 중 언어적 성희롱은 말이나 글, 성적인 비유, 회유, 농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영상, 시선 등 시각적 자극을 통해 불쾌감을 주는 경우입니다. 3번은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행위 강요 등을 의미합니다. 4번은 사회적 성희롱은 사회적 관계에서 성적 차별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5번은 위계적 성희롱은 상하 관계에서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2번 계획된 것보다 시간을 늘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한다. 4번 대상자 부재 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모를 남긴다. 5번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중요시한다. 정답은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와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직업 윤리의 핵심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은 계획된 시간 외의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3번은 경제적 차이에 따른 차별로 직업 윤리에 어긋납니다. 4번은 대상자 부재 시 무단 서비스 제공은 원칙상 금지됩니다. 5번은 협업보다 신속성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팀워크 윤리에 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번 자신의 건강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우선하였다. 3번 장기 이용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었다. 4번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제공한 후 시설장에게 보고하였다. 5번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정답은 1번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꾸준히 배우고 습득하는 것은 직업윤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한 올바른 사례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비윤리적입니다. 3번은 금전적 특혜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해칩니다. 4번은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5번은 대상자 의사 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잘못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낡은 휠체어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1번 직접 구입해 가져다 준다. 2번 휠체어를 대여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4번 다른 대상자가 사용 중인 휠체어를 가져다 준다. 5번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3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복지 서비스나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요양보호사의 개인 금전 개입으로 부적절합니다. 2번은 금전 거래로 윤리 위반입니다. 4번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절대 금지됩니다. 5번은 개인 업체와의 연결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1번. 고민해 보겠다고 하며 대답을 피한다. 2번.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3번. 다른 동료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준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한다. 5번. 개인 용무가 있을 때마다 서로의 부탁을 들어주자고 한다. 정답은 2번. 직업 윤리에 위배된다며 거절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타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행위가 직업 윤리에 어긋남을 인식하고 명확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혼란시키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소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3번은 본인의 권한 없이 인력을 대체 연결하는 행위로 부적절합니다. 4번은 금전 거래로 윤리 위반입니다. 5번은 반복적 대행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규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강하게 털어준다. 2번. 손목을 심장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스트레칭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손목 염좌 삐는 관절 주변 인대가 손상된 상태로 초기에는 압박과 고정이 중요합니다. 3번처럼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감아 주면 부종을 줄이고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손상 부위를 자극하여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은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번 온찜질은 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5번 스트레칭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2번. 3개월마다 결핵 진단검사를 받는다. 3번. 결핵 대상자가 입었던 옷은 소각한다. 4번. 결핵 대상자를 돌보기 전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다.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정답은 5번.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결핵은 공기 중 비말침 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마스크와 장갑 착용 등 개인 보호구 사용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잠복결핵자는 전염성이 없으므로 접촉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은 의료인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정기 결핵 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은 소각이 아닌 세탁소독이 원칙입니다. 4번은 항바이러스제는 결핵 예방약이 아니므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 2번. 위산 분비 감소. 3번. 지방 흡수 증가. 4번. 타액 분비 증가. 5번. 칼슘 흡수 증가. 정답은 1번. 약물 대사 능력 감소입니다. 해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세포 수와 간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약물이 체내에 오래 남아 부작용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2번의 위산 분비 감소는 위장 기능 변화에 해당합니다. 3번의 지방 흡수 증가는 노화 시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4번의 타액 분비 증가는 노화로 인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번의 칼슘 흡수 증가는 잘못된 설명으로 실제로 감소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설사를 하는 대상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근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2번. 카페인 음료를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고섬 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 고섬 유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설사는 장 운동이 과도하거나 소화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합니다. 이때 고섬 유질 음식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설사를 악화시키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은 복부 자극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번은 카페인은 장 운동을 자극하여 설사를 심하게 합니다. 3번은 유당불내증이 있을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번은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제 복용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증가, 2번 손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 반사 감소, 5번 코어 점막의 건조함 감소. 정답은 4번 기침 반사 감소입니다. 해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기침 반사가 감소하여 기도 내 이물질이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호흡기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폐활량은 노화 시 오히려 감소합니다. 2번 손모운동은 저하되어 분비물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3번 폐포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5번 코어 점막은 건조해지므로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10문제 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오답노트로 다시 풀고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